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자, 이 농지법에 관한 것이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기에 시간상 좀 긴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주 단위 시간 내에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농지의 정의. 자, 전, 답, 과수원이죠. 그리고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리고 또 농작물 경작지, 이렇게 하면서 3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법적 지목 여하에 불과한 경우는 두 가지는 아니죠. 어떤 경우? 임야의 경우에 형질 변경 없이 농지로 쓰고 있는 것은 농지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초지법에 의한 초지도 농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토지들의 생산시설과 계량시설. 생산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축사라든가 또는 뭐 농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리온실 같은 거겠죠. 그리고 계량시설의 경우는 용수로, 배수로, 뭐 국어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내용도 다 합쳐서 농지라는 거죠. 반드시 전답 과수원만 농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 정의는 대단히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농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경매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어떻게 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시든 아니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시든 간에, 그죠? 어떻게 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 발급받아서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매각 기일이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는 일주일 이내죠. 일주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 가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그죠? 그리고 또 당연히 소재지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노동력에 관한 부분, 농작물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재배를 한다든지 또는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든지 할 때에 노동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이러한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또 이와 함께 또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이러한 것도 다 농지 취득 영농 계획서에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이유는 왜 그래요? 소유권 이전할 때에 첨부 서류로서
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서면이 바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죠. 무슨 얘기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증명하는 서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한국농어촌공사 이러한 곳에서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경매 낙찰이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먼 곳에 가갖고 낙찰을 받다,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기쁘다고 바로 KTX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에 농지소지지 시군면 가서 바로 뭐예요? 농지취득 증명 발급 신청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담당 공무원에게 일찍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별도로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농업 경영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농업 경영 주체는 크게 보면은 두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농업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법인이 있죠. 농업법인. 그러면은 농업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가 농업인입니까? 자, 농지의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를 하거나 또 시설 영농 예를 든다면 뭐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그러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더라. 또 뿐만 아니라 그 소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간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농업 경영 소득이 말이죠. 연간 12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 또한 농업인이라고 하더라. 또 한 가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연간 90일 이상 이러한 경우도 바로 농업인이라고 하더라. 이뿐만이 아니라 대가축 2두, 2두, 그리고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축산업의 경우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에, 축산업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바로 농업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주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이제 농업인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유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자경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탁 영농이 있겠죠. 그러면서 소유할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경매로 취득해서 이제 자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어떠한 사유로 취득한 농지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고 어떤 경우 이제 포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8년 이상을 자경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지쳤어요. 또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농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농지 상한에 관한
소유 상한에 관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작용이라고 한다면 소유 농지를 소유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을 상시 종사를 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이라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겠죠. 그리고 위탁 영농이라고 한다면은 농지법 시행령에 나와요. 어떤 경우? 무슨 징집이나 소집을 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공직에 취임을 한다든지 또는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한다든지 또는 입원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구치소, 교도소 이런 데서 수용을 하고 있다든지 말이죠. 이러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입니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이제 위탁 영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소유 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속을 받았어요, 농지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서울에 사는 김 변호사께서 저쪽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한 10만 평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하죠. 또 8년 이상 이제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을 하신 그분도 1만 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말 영농, 그 다음에 주말 농장 또는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죠. 미만까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내 농지를 말이죠. 상속 받으신 분이든 이농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이러한 분들이 다 처분한 게 아니고 그 농지를 사용대 그리고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비록 이 농지 면적을 초과를 해서 하더라도 사용대하고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용을 하는 형태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농지를 농지로 계속 활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농지는 어떠한 농지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크게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요. 그죠? 또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농업보호구역. 자,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참 수십만 평이 되는데 그 안에 바둑판처럼 쫙쫙 되어 있는 이러한 농지들, 농로가 말이죠. 이것이 농업진흥구역이죠.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농업진흥구역 변두리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을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그죠? 또 농업 잠식을, 농지
전용을 통해서 농지 잠식을 하지 못하도록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구역, 이것이 바로 농업보호구역이 되겠죠. 따라서 이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시설이 아니면은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겠죠. 농업보호구역은 그보다는 조금 좀 완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농업보호구역의 기능조차도 또 농업진흥구역에 필적할 만하니까 이 농업보호구역은 다소 좀 완화가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요, 함부로 여러 가지 시설 함부로 농지 전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즉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행위를 어떠한 행위로 이용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제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죠. 즉 농지 전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 농지가 자연녹지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그와 연관되는 토지 이용, 그죠?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농지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 이용, 그죠? 또는 생산 녹지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 이용, 이러한 식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에 따라서 그 농지가 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농지가 말이죠. 농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농지 전용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 자, 농지를 이제 타용도로 전용하는 겁니다. 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든지 또는 농지 전용 협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신고를 하겠죠. 허가는 받고 신고는 하고, 그죠? 그 외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든가 또는 일시사용 협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를 A 용도로 전용을 했어요. 그랬다가 5년 이내에 B 용도로 다시 전용을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용도 변경이라고 하죠. 용도 변경.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용도 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농지를 농지로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분 명령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해당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히 뭐를 한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농지를 농지로 이용도 안 하고 가보니까 다른 곳에는 옆에 농작물이 막 크고 있는데 그 농지는 자풀이 무성해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1년 이내에 농지를 네 스스로 처분해라 라는 그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처분을 오케이 했으면은 엔딩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처분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처분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 명령을 잘 따르면은 또 엔딩이 돼요. 그런데 처분 명령을 안 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분 명령은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됐으면 괜찮은데 처분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을 안 하고 대신에 다시 또 자기가 작용을 하든 위탁 용농을 하든 어쨌거나 농업 생산에 다시 활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했는데 그 처분 명령조차도 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농지 처분을 할 때까지, 이행을 할 때까지 매년 어떻게 해요?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큰 돈이죠. 큰 돈.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짤막한 시간에 농지의 소유서부터 마지막 처분까지 파노라마처럼 검토를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정확히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농지, 즉 전답과수원, 그리고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시설, 개량시설까지도 이 농지지 않습니까? 이 농지 투자와 우리가 이용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조금 복잡했지만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